30여 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는 충북 진천의 한 마을. 재생에너지로 전기와 난방을 공급하는 친환경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선 가구마다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춰놓고 자체적인 전력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에는 기름 보일러 대신 지열 난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4분의 3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 평가에서 에너지 자립도 75.3%를 받아 높은 수준인 3등급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의 전기료와 난방비 부담도 줄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마을 분들한테. 태양광 발전을 하고 난 뒤에는 1가구에 10만 원 나오던 게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재작년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대체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각각 30에서 40% 정도에 달하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6%에 머물렀던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3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새로 지어야 할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48.7기가와트, 원전 35기를 추가로 짓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사업이 활발한 대표적인 곳은 새만금으로 원전 4기와 맞먹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의 킬로와트당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3배가량 비싸다 보니 비용이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한전은 원전 이용률 하락과 재생에너지 지원금 증가 등으로 지난해 6년 만에 영업적자를 기록해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갖다 사지 않고 재생에서 나온 전기를 사게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선 새만금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매년 새로 지어야 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춘영입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산골 마을. 최근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고요했던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곳곳엔 현수막이 내걸렸고 주민들은 매일같이 모여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발전소 부지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야산 2만 3천여 제곱미터. 잣나무 숲이 들어선 곳으로 3년 전 군에서 설치한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 80년에서 90년 된 그 잣나무를 변했을 경우 산사태가 최고 우려됩니다. 그냥 말이 편안하게 해서 친환경이지 이런 산골짜기리 경관 좋은 데서 이게 한다는 게. 건립 허가는 지난해 말랐지만 주민들은 지난달 공사에 착수할 즈음에서야 알았습니다. 군청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지난해 15도 이상 경사진 곳에 태양광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기 전 허가가 나 문제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당황한 정도가 아니라 배신감을 느낀 거죠. 누구를 위해서 있는 공무원들이에요? 인천 동구의 주민들은 40메가와트급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전소 부지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아파트 2,5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곳 주민들 역시 까맣게 몰랐다고 말합니다. 2017년 6월에 민간 투자 사업이 제한되고 나서 단 2달 만에 발전 사업 허가가 났고 그 과정들을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탐탁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100메가와트 이하 연료전지 발전소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국내 최대 규모가 60메가와트급으로 사실상 어떤 발전소도 검증되지 않았던 겁니다. 반발에 부딪혀 결국 두 곳 모두 공사가 중단된 상태. 주민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갈등은 앞으로 더 잦아질 수 있는 상황. 전기나 에너지를 쓰면은 뭐든지 선택을 해야죠. 원전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할 건지 선택을 하고 공동의 책임의 문제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결국 선택의 문제인 만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갈등 최소화를 위한 세심한 행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2년 전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생에너지 이용 때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주로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 파괴와 안전사고,
막대한 비용 등의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만 28건으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이 발표된 2017년을 기점으로 발의 건수도 늘었습니다. 특히 포항 지진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는 지열 발전소 사고를 막고 주민들의 피해 배상 근거를 법제화하는 입법도 추진 중입니다. 지열 발전은 당연히 미소, 작지만 작은 지진을 가지고 오는 거는 그걸 저는 그때 다 처음 알은 거죠. 조속히 저희가 좀 발의하고 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열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정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나 태스크포스가 꾸려지기도 했습니다. 입법 활동부터 각종 토론회까지 국회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나 논쟁이 빚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탈원전 기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현행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양한 목적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개발할 수밖에 없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타당성, 당위성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제 사회적 합의를 계속 도출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적 판단을 통해 우리가 처한 환경에 맞는 에너지 청사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합리적으로 이 에너지원과 저 에너지원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보고 적정한 믹스를 여러 사실과 과학적인 그런 판단에 근거해서 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까지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 정부와 국회, 학계, 시민단체가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